자, 고전적 지대 이론 보겠습니다. 자, 이 고전적인 지대 이론은 우리가 고전학파 우선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니 고전학파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고전학파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학파인데 1776년에서 약 1870년 거의 이 100년간의 이 시대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고전학파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 토지, 자본, 노동이 있는데, 이때 이 토지는 고전학파의 학자들은 자연물이다. 이 토지 자체는.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배우셨는데, 우리 토지, 우리 1주차에 배울 때, 토지는 인간의 노동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면서 토지를 사용을 하여도 소모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이지 않죠.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에 의해서 생산된 인공적인 재화. 예를 들면 뭐다? 기계.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물. 자본은 인간의 노동의 힘에서 생산된 인공적인 재화인 기계. 기계는 사용에 따라 뭐가 돼? 소모가 또 돼요. 예? 그래서 이 토지 자본을 우리는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구별을 해서 고찰을 하는데, 그럼 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생산에서 이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머지가 뭐죠?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머지가 바로 이 잉여인데, 잉여를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이용한 대가죠.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문제는 이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물에 주어지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인간의 노력의 힘에 의하지 않고 나타나는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지대는 잉여의 성격으로 보고 뭘로 간주한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지대는 불로소득으로 간주를 한다. 예? 그리고 이 불로소득은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또 토지는 자연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지문이 가끔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 지대가 결정된다라는 지문. 요거 좀 주의를 해둬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이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를 먼저 공부한 것은,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누구다? 데이비드 리카도. 그래서 리카도는 또 시험에 정답 지문을 이렇게 물었거든요. 24회 시험에. 리카도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다 생산비다. 맞아요, 틀려요? 리카도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다. 틀리지.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니까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로 보는 거지. 그게 정답이었어요. 예? 4년 전에.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리카도의 뭐죠? 차의 지대설. 작년에 학자 4명을 출제했거든요. 작년 시험에. 근데 차액 지대설에서 영국이거든요. 영국의 농업용 토지에서의
니카도는 뭐죠? 비옥도의 차이입니다. 비옥도.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 비옥도의 차이로 출제하면 좋은데 여러분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낸다고 토지의 질적인 차이로 탁 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린 배운 건 비옥도인데 그러니까 암기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답을 못 찾는 거야. 말을 약간 바꿔버렸더니. 양적인 차이가 아니잖아요. 비옥도는 질적인 차이지. 양과 질을 해석 못해서 틀린 거죠.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면 여러분 비옥도가 높으면 생산량도 많고 비옥도가 안 좋으면 생산량도 적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인데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이 바로 우리는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에 또 차이가 나와요. 이 생산성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냐면 지대의 차이. 작년에 요걸 출제한 거예요. 토지의 질적인 차이에 따르는 지대의 차이를 우리는 니카도 이론, 그거 핵심인데 맞는 지문이죠. 작년에 그거 출제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니카도거든요. 니카도는 이 지문도 한 3번 냈거든요. 니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것도 한 3번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19회 시험에는요, 박스로 출제했죠. 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박스로 출제해서 그 박스 이론 누구 거냐? 니카도 한번 19회 시험 처음으로 출제를 했어요. 지대 이론. 자, 그래서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우리는 보는데 이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비옥한 토지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 이 농업용 토지에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무슨 거죠? 희소성이 나타나는 희소성. 희소성이 나타나고 자 그러면은 이게 토지에 인간의 노동력이 한 사람 투입할 때는 생산량 또 한 명 더 투입해서 2사람이 생산할 때 생산량 어디가 많아요? 2사람이 많겠죠. 이렇게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토지에 한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투입을 이렇게 하면요 총 생산량은 증가를 해요. 그런데 일정한 어느 단계 노동의 어느 일정 단계를 지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지만은 그 증가분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2가지가 대표적인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등지.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인데 우등지에서의 생산성도 있고 그럼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뭐라고 하죠? 열등지라고 해. 근데 열등지 앞에 하나 더 붙어. 최하면요 가장 최자거든요. 열등지 중에서도 가장 열등지. 예? 이것을 우리는 시험에 최열등지로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 뭘로 출제하기도 한다? 한계지라고도 출제도 해요. 그래서 최열등지가 나와요. 자, 그럼 최열등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작할 수 있는 농업용 토지 중에서 여러분 경작할 수 있는 농업용 토지 중에서도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토지의 생산성이 뭐? 가장 낮은 토지를 우리는 바로 최열등지인 한계지다. 그래서 우리는 지대를 뭘로 본다? 우리는 한계지에서 여러분 니카도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이 농산물 가격인데 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뭐라고 해? 지대라고 해. 그런데 이 니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여기 같다 얘기예요.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기 2개 같으니까 지대가 얼마가 돼? 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하겠죠. 니카도